자, 이번 시간에는 국어 이해 교육론 보충 강의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늦어졌어요. 다른 일들도 있었지만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서 하여튼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텍스트성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텍스트성 중에서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었던 보그랑데와 드레슬러와 관련된 공부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었던 보그랑데 드레슬러의 텍스트성에 관련해서는 7가지 요소가 있다는 내용을 공부했었죠. 7가지 요소 중에서는 지난 시간에 4가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 말고 오늘 공부할 내용이 정보성, 상황성, 그리고 상호 텍스트성에 관련된 건데요. 관련된 내용 같이 공부하면서 텍스트성에 대한 공부를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먼저 결속 구조와 응집성에 대해서 먼저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의도성과 수용성에 대한 공부를 그 다음에 했습니다. 결속 구조는 주로 텍스트 속에 존재하고 있는 어휘나 문장과 같은 문법적인 요소들 사이의 연관 구조를 결속 구조라고 얘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인 요소들 사이에 연관을 지어주는 요소들이 개입해 있을수록 결속 구조의 속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문법적인 표제라고 얘기한다면 접속어 같은 것들도 있겠죠. 대용어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요. 대용어, 그렇게, 이런 것처럼 다른 말을 대신하는 표현이죠. 어휘 수준에서도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본다면 뭐 형태소, 단어에서 나타나지만 구나 절의 형태로도 구현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결속 구조와 유사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일관성인데요. 이건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시행되고 있는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에서 일관성을 2학년인가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일관성이라는 것도 비슷하게 문법적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것들 사이에 호응과 일치가 잘 이루어진다면 일관성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문법적인 요소라면 응집성이라고 하는 건 주로 내용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적 긴밀성을 말해주는 것이 응집성인데, 눈 뭉치는 것 같고 설명했었죠. 교육과정에서는 이와 비슷한 용어를 또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를 통일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내용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뜻이 되겠죠. 이거 주로 글에서 화제 또는 주제, 이런 것들이 통일성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얘기해요. 텍스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요소로서의 텍스트성이라고 한다면 결속구조와 응집성이 가장 대표적인 거니까 결속구조, 일관성, 응집성, 통일성 같은 개념들을 참조해 보면 되겠습니다. 통일성은 다른 말로는 또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결속성, 잘 안 써지네요. 결속성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결속구조와 결속성은 하나는 형식적 차원, 그러니까 지금 문법적 표지의 차원에서, 또 하나는 내용적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도 더 배웠어요. 의도성과 수용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차원도 배웠는데요. 이 의도성과 수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텍스트를 둘러싸고 텍스트에 관련되어 있는 송신자와 수신자가 이 텍스트와 관련해서 텍스트를 텍스트답게 만들어준 어떤 속성들을 부여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도성은 송신자가 이 텍스트에 대해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생산을 한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텍스트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있을 때 텍스트가 텍스트다워진다는 뜻이 되겠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로 바꿔서 사용하면 표현 의도 또는 전달 의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표현 의도는 텍스트를 통해서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거겠죠. 전달 의도는 텍스트 통해서 청자 또는 독자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해 주겠다는 뜻이 되겠고요. 반면에 수용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수신자 차원에서 텍스트가 텍스트로서 인식이 돼야 된다는 뜻이 되겠어요. 텍스트가 tek스트로 인식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텍스트에 사용되고 있는 결속 구조와 응집성이 수용자에게 수신자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텍스트적인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해 가능한 그 장치로서 그 텍스트가 기능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의도성과 수용성과 관련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텍스트성이라고 얘기하면 텍스트 안에 고유하게 존재하고 있는 요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이 의도성과 수용성은 텍스트 밖에서 텍스트와 연결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가할 때 보렁대와 드레슬러의 텍스트성의 요소 가운데서 이 의도성과 수용성은 좀 모호한 개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신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송신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텍스트를 통해서 짐작할 수밖에 없잖아요. 반대로 수신자가 텍스트를 이해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텍스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의도성과 수용성 자체의 판단은 송신자하고 수신자의 머릿속에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모호하게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파일의